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야. 그럼 중력을 받는다는 소리야. 오늘은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전 시간에 뭐 배웠어? 중력을 배운 거야. 그럼 이번 시간은 뭐냐면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이야.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라고 합시다.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야.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암기야.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암기야, 자유낙하. 근데 이걸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자유낙하 운동, 암기.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그러면 무조건 최초 속도가 0인 것만 자유낙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초 속도가 0이 아니지. 그럼 걔는 자유낙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한데, 그러면 그 문제는 뭐야? 최초 속도가 0일 것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여기서 놨지. 자, 간다. 떨어졌지. 이 분필은 자유낙하야. 근데 내가 이걸 아랫방향으로 집어 던졌지. 이건 자유낙하가 아니야. 내가 얘를 집어 던지면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속도가 뭐야? 생긴 거야. 아랫방향이라는 기준이란다. 알겠니? 그러니까 자유낙하했다는 건 무조건 최초 속도가 0일 것이라는 거야. 두 번째,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를 했대.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라는 말을 하면 무조건 걔는 중력만 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낙하했다라는 말은 무조건 저 두 개의 조건이 성립한 것만 자유낙하야. 그러면 자유낙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난이도가 10에서 1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1도 안 돼. 0.001로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런지 봐. 자유낙하하면 최초 속도가 0이야? 자유낙하하면 중력만 받아? 그러면 자유낙하니까 중력만 받으니까 무조건 중력만 받아서 중력만 받으면 전 시간에 배운 거잖아. 중력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가속도 값이 중력 가속도만 나타나겠지. 중력 가속도만 받겠지. 됐어요? 우리는 그 중력 가속도 값을 얼마로 하지? 약 얼마로 해? 약 9.8m/s 제곱 또는 약 하면 얼마로 하지? 고등학교에서는 10m/s의 제곱을 한단 말이지. 이걸 기호로 우리 뭐라고 써? G라고 써버리겠지. 그러니까 자유낙하했다는 건 이 중력 가속도 값을 나한테 뭐 하겠다는 거야? 주었단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거야. 어떻게 풀리는 거야? 최초 속도가 0이면서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9.8m/s 제곱이 나오는 거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체든 간에 자유낙하했다라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든지 자유낙하했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 그리는 거야?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했습니다. 봐요. 얘가 질량이 m이래. 전 시간에 했던 거 내용이 똑같을 것 같은데요. m인 물체가 자유낙하한데 자유낙하한다고? 그러면 얘는 이 아래쪽으로 중력만 받는구나. mg. 이게 힘이죠.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써볼게. 중력만 받아. 이게 힘이죠. mg. 중력만 받으면 힘 F는 뭐 나와야 돼? 그 물체 질량에 대하여 가속도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했다는 건 얘는 중력 가속도 G값으로 낙하할 거고 얘는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10m/s 제곱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최초 속도가 얼마라고? 0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대로 얘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됐어요? 자유낙하라고 했으니 최초 속도는 0이요, 기울기는 10이요. 이렇게 되겠죠.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했어요. 2초 만에 떨어졌대요. 어머나, 2초 만에 떨어졌대요. 그러면 얘는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2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낙하한 거리는 요 면적이 돼야 되겠죠. 얼마죠? 40의 절반이 돼야 되겠죠. 20m를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낙하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면 물리 수준이 어떻게 돼? 확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낙하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봐라. 서로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럼 서로 질량이 다른 물체 운동,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네? 얘는 EM이 되겠죠.
그럼 얘는 M, 얘는 EM이 돼야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자유낙하를 해도 얘는 자유낙하면 가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약 10m/s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하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누가 먼저 도착해야 돼? 똑같이 도착해야 되겠죠. 왜? 얘도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기울기 10이 나올 테니까, 기울기 10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얘도 2초 동안에 얼마가 되겠어요? 20이 돼야 되겠죠. 왜 20이 돼야 되겠어? 다시 좀 생략하고 있을까요? 기울기 얼마 나와야 되니까 그래? 10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낙하한 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속도의 변화량을 가지면 같은 낙하 거리를 지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낙하라는 단어 하나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완전 수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자, 자유낙하면 무슨 조건이 성립해야 돼?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무조건 최초 속도 얼마야? 0. 중력 가속도 값 얼마 받아야 돼? 10. 됐니? 자유낙하다. 알겠습니까? 자유낙하였습니다. 됐어? 더 나가봐야.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할 거 나옵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 보자. 자, 갑니다. 우와, 후.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형태가 시작되는 거야. 첫 번째 자유낙하, 두 번째야. 아주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이제 집중 빡 하셔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물리가 여기서부터인데 바로 뭐야?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자유낙하이고 두 번째야. 얘를 수평면에서 던진다는 거야. 수평면이어야 돼. 수평면으로 집어 던지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분석하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됐어요? 다시 할게.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두 가지의 힘 받아. 두 가지의 운동을 하는데 잘 봐. 얘는 수평으로 집어 던져. 빠방. 그럼 요게 운동 방향이 수평 방향이야. 요게 운동 방향을 내가 그린 거야. 자, 그럼 운동 방향으로 얘는 힘을 받나요? 안 받나요? 내가 얘를 수평 방향으로 딱 던지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얘는 내 손을 딱 떠나는 그 순간 무슨 lực 만 받아? 중력만 받아, 지구내에서. 물론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얘를 딱 재와 던지면 됐니? 수평 방향으로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없어. 내가 얘를 집어 던졌는데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에 포인트야. 알겠니?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 왜? 힘이 얼마야?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얘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힘이 없어. 그 방향으로 어떤 힘도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진 애들은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진 애들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꼬르 얘는 뭐 한다?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잘 봐야 돼. 만약에 내가 얘를 수평 방향으로 10m/s로 집어 던졌다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얼마짜리를 해야 되겠어? 여기다 그릴까? 카메라 밖에 나가나? 수평 방향 여기다 그릴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해야 돼? 10m/s에 무슨 운동해야 돼?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 시간에 배운 거지. 등속 직선 운동이란 시간과 거리가 뭐 해야 되겠어? 비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10m/s면 1초일 때 몇 미터가? 10m. 2초일 때 몇 미터가? 10m. 그럼 전체는 20m다. 3초일 때 전체는 30m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무조건 무슨 운동을 해야 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럼 수평 방향으로 이동거리와 시간은 비례로 늘어나야 되겠죠.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4초일 때 40, 5초일 때 50.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어이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유는 힘을 안 받아서
알겠니?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네. 그러면 내가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졌지만 얘는 수직을 연직이라 그래. 지구 중심 방향으로는 힘 받아 안 받아? 이건 받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는 중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 힘을 받는 거야. 나는 운동은 어떻게 가지만 수평으로 얘가 움직이지만 이 아랫방향으로 뭐 받아야 돼?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중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중력 받는 모든 물체는 아까 했죠. 자유낙하처럼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겠죠. 중력 가속도의 운동을. 알겠니? 근데 봐. 조건은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됐니? 얘가 수평으로 날아갈 때 내 손을 출발하는 그 순간 이 아래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얼마였어? 0이었어. 나는 분명히 아랫방향으로 던진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지면 중력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해야 돼? 자유낙하를 해야 되는 거야. 아하, 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암기야. 내가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지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무슨 력 받아서 그러는 거야? 중력을 받아서. 그래서 가속도가 발생할 텐데 그 가속도 값이 중력 가속도가 얼마? G값이 성립돼야 될 거고 그 G값은 고등학교에서 약 얼마 취급하자고? 10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수직 방향으로 수직이야. 수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가 2초, 3초라고 하자. 3초 만에 떨어졌다. 잘 봐야 돼. 3초 만에 떨어졌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잘 봐야 돼. 3초 만에 얘가 땅에 떨어졌다면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얼마야? 30.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얼마야? 10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천천히 간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된 거야? 그러면 1초일 때 얘는 어디 있고 2초일 때는 얘는 어디 있고 3초일 때는 어디 있을까? 그걸 좀 따져보자고. 1초일 때 간다. 1초일 때는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가? 10m. 그래서 1초일 때고 좀 지울게. 1초일 때는 수평 방향으로 10m 가는 거야. 아, 1초일 때 수평 방향으로 10m를 갔어. 근데 1초일 때는 수직 방향으로는 1초일 때 수직 방향은 얼마 가야 되냐? 얼마 가야 돼? 요만큼 가야 되네. 그럼 얼마야 이거? 10의 절반이니까 5m. 그러면 수직 방향은 얼마 떨어져 있어야 돼? 5m 떨어져 있는 거야. 5m. 됐어요? 그러면 수평으로 10, 수직으로 얼마? 5m.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이 두 개가 합산돼. 수평으로 10, 수직으로 얼마? 5. 얘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됐어요? 그럼 다음 1초일 때는 수평으로 또 얼마 가야 돼? 10. 그러니까 수평으로 또 10. 이렇게. 또 여기 밑에 바뀌었어. 수평으로 또 얼마? 10. 근데 수직으로는 얼마? 여기 2초 좀 더 가까이 좀 작게 그려가지고 여기 2초다. 얼마? 20이야. 그럼 간거리 얼마? 20. 너 20? 그러면 얘도 얼마? 20. 이렇게 대충 보면 얘는 처음부터는 20, 전체는 됐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그러니까 수평으로 20, 수직도 20. 얘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네요. 됐어요? 그럼 3초일 때는 어디 있겠니? 또 수평 방향으로는 또 10. 여기 그림 한 칸 더 가야 되는데 10. 수직으로는 얼마만큼 가야 되겠어? 수직으로는 전체 3이니까 30. 33, 90, 절반 45m. 그럼 얼마 가야 돼? 여기서부터 전체 45m. 됐어요? 그럼 여기는 10, 얘는 얼마? 45m. 그래프가 좀 겹쳤네요. 여기 어디쯤 떨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 포물선 운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선생님 봐.
내가 얘를 수평으로 집어던졌어. 내가 분명히 나는 얘를 수평으로 집어던졌지만 너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포물선으로 보이는 거야. 왜?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하고 등속도 운동하는데 수직방향으로 무슨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수평으로 등속 운동하는 이유, 힘을 안 받아서. 수직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이유, 힘 중력 받아서. 그 중력 가속도가 얼마? 10. 그래서 가속도가 10의 가속도 값을 받아서 그런 거야. 저쪽에 터가 안 좋은가 봐. 일자로 있는데 그 터가 안 좋은 줄.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터가 안 좋은가 그쪽에? 애들이 많이 졸립네. 다시 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건데 요거 이름 알아만 둬. 그림이 뭔지. 그래서 자 위에 A하고 그지 자 옆에 B가 있는 거지. 이게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자를 살짝 밀면 어떻게 돼? 얘는 관성에 의해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이제 그거 얘기하러 갈게.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됐습니까? 자, 이제 그거 하러 간다. 자, 이제 원리는 알았고 지금 이 문제를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라는 거지.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바닥에 누가. 자, 갑니다.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해보자. 자, 봐. 얘 45m 할게. 됐습니까? 얘를 10m/s로 10m/s로 집어 던질게. 바닥은 45m 높이에서 10m/s의 속도로 집어 던지겠습니다. 자, 이쪽에는요. 그대로 45m 높이에서 사과를 그대로 떨어뜨릴게요. 그대로 떨어뜨릴게요. 그냥 수직으로만 떨어뜨릴게요. 수직으로만 떨어뜨릴게요. 높이는 같아야 돼요. 짜잔짠짠 높이 같습니다. 됐어요? 안나. 하나는 A고 이 A는 됐니? 45m 높이에서 수평으로 10m/s로 집어던졌다. 안나. 됐니? 안나는 뭐야 이거? 발음이 셌어. 됐니? 하나는 45m에서 손을 놨어.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 그건 누가 먼저 떨어져? 띠용. 누가 먼저 떨어져?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질까? 응? 같이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야 되겠어? 어? 사과? 누가 먼저 떨어지겠어? 같이 안나야? 누가 먼저 떨어지겠어? 안 떨어져? 됐어요? 바닥엔 무조건 어때? 동시에 떨어져요. 바닥에 떨어지는 건 잘 봐. 얘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이 수평 속도 10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건 오로지 이 아래쪽으로 작동하는 무슨 것 때문에? 중력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높이가 같으면 모든 물체는 뭐야 돼야 돼? 바닥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평 속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봐.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45m라 그랬으니까 얘를 45m의 자유낙하 운동을 해보면 A야. 그럼 45m면 몇 초 만에 떨어져야 돼? 3초 만에 떨어져. 됐어요? 왠지는 알고 있겠죠? 3초 동안에 가속도는 10을 한 거야. 30일 되니까. 그럼 딱 45m 나오잖아. 됐어요? 이거 지금 계산해 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45m에서 중력 바닥 떨어지니까 얘가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사과도 중력받아 떨어졌을 거 아니냐. 얘도 중력받아 떨어졌으니까 얘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45m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겠죠.
그래서 나 3초, 나 30m/s. 됐니? 그래야 45m 떨어진대. 여기 45m겠죠? 3초. 그래서 동시에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뭐가 있어? 얘는 수평 속도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떨어지겠지만 얘는 1초에 10m/s씩 어디로 가야 돼? 수평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3초. 근데 수평으로 3초 동안 떨어졌을 테니까 여기서 몇 미터 더 가서 떨어져 있어야 돼? 30m 가여서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으로 간 건 무조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수평 속도가 결정하는 거야.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거야. 됐어요? 또 하나 설명할까? 잘 봐. 어차피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아까 해봐. 자유낙하. 잘 봐. 자유낙하에서 속도 시간의 그래프의 자유낙하야. 그럼 봐라. 요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돼? G값으로 거의 일정해야 되겠지. 10m/s로 일정해야 되겠지. 그럼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지. 그럼 봐라. 무슨 말이냐면 요 시간과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이 시간과 속도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그래, 면적이지. 요 면적이 결정하는 거야. 요 면적이. 요 면적이 뭐가 돼야 돼? 낙하거리가 돼야 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유낙하할 때 낙하거리가 같으면 무조건 어떤 관계없이 어떻게 해야 돼? 바닥은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됐니? 하나 다시 해볼게. 요거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얘하고 뭐는 똑같아야 돼? 얘하고 그렇지. 됐어. 다시 할게. 얘하고 뭐는 똑같아야 돼? 그렇지. 연직 운동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연직 운동은 똑같아야 되는데 얘한테는 없지만 얘한테는 있는 게 있지. 뭐가 얘한테는 있어야 되겠어? 수평 속도가 얘한테는 있어야 되겠지. 수평 속도가 얘한테 있어야 되겠지. 얘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고 수평 속도가 얼마야? 10m/s짜리. 얘가 10m/s짜리가 얘한테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요 수평 속도가 얘는 있는 거고 얘는 수평 속도가 없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잘 봐야 돼.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 건데 어떤 데 시험 문제에 나왔는지 봐. 어떤 게 나왔는지 봐. 똑같은 문제인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바꿔볼게. 지우자. 네? 여러분들 평일에 연휴였나? 연휴 때 너무 쉬었다 왔나?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네. 자, 봐. 여기에 곰돌이 인형이 있어. 곰돌이 인형은 어떻게 해야 돼? 곰돌이 인형이 있어. 곰돌이 이렇게 곰돌이 인형이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 같은 건물 높이에서 됐니? 사냥꾼이 저 곰돌이를 총으로 쏠 거야. 빠샤 하고 총으로 쏠 거야. 총으로 쏠 거다. 저 곰돌이를 됐니? 근데 저 곰돌이를 갖다가 손으로 잡고 있다 딱 놓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자유낙하 시킬 건데 얘를 자유낙하 시킬 때 여기서 총으로 쏠 거야. 그때 얘는 이 곰돌이 인형에 어디를 겨냥해야 되겠어?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됐니? 지문은 잘 봐. 아래쪽 A, 됐니? 가운데 위쪽 C. 어디를 겨냥해야 저 곰돌이를 맞출 수 있습니까? 라는 거야. 어디를 겨냥해야 되겠어? 자, 딱 어디를 겨냥하여 딱 써야 되겠어? 어디? B? 쟨 떨어질 건데. B? 안나! 나의 안나는 저 곰돌이를 맞추려면 어디를 겨냥해야 되겠어? 에이! 아래다가? 아래다가 쏴버리자. 됐어? 고니? 자냐? 고니 자네? 어허이, 고니 자는 놈 있네? 그래, 고니 자는 놈 있는데, 어디를 겨냥하면 좋겠어, 고나?
B. 민, 어디 겨냥하면 좋겠어? B. 어딜 겨냥해야 돼? 그 같은 곳을 B 겨냥해야 되겠지. B를 겨냥해야 되겠지. 그 이유는 뭐야 돼? 동시에 낙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쭉 출발하면 얘가 떨어지는 것만큼 얘도 어떻게 돼? 총알도 같은 낙하 거리로 떨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동시에, 그래서 얘가 5m 떨어져. 만약에 얼마 아까? 그래 100m라고 하자. 100m라고 하자. 100m. 됐니? 근데 이 총알이 100m/s짜리의 총알로 날아가. 됐습니까? 그러면 총알이 잘 봐야지. 100m인데 총알이 100m/s로 날아가니까 얘가 출발해서 여기 건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야? 1초겠지, 1초. 그러니까 이 총알은 여기에 도착하는데 1초면 도착을 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됐니? 근데 1초일 때 얘는 이 자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출발했지만 얘를 자유낙하로 떨어지니까 1초 만에 자유낙하하면 몇 미터 떨어져? 요건 암기야. 안 그래봐도 암기잖아. 1초 만에 몇 미터 떨어져야 돼? 5미터 떨어지겠죠. 눈빛들이 왜요 그러네? 아니 자유낙하면 1초 만에 5m 떨어지는 게 무슨 암기사항은 아닌데 하도 풀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야. 1초 만에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10대지. 그럼 낙하거리 몇 미터야? 5m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가 빵 쏘면 얘가 1초 만에 떨어져야 되겠지. 자유낙하로 몇 미터 떨어져야 돼? 5m 떨어져서 곰돌이는 어디 있겠어? 여기에 와 있겠지, 곰돌이가. 곰돌이도 그래야 되고 참 여기 와 있단 말이야, 곰돌이가. 알겠니? 근데 문제는 총알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중력 받아 안 받아? 중력을 받지. 그러니까 총알도 어떻게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몇 미터 떨어져야 돼? 총알도 아래쪽으로 5미터 떨어져야 되겠죠. 5미터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야 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수직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다만 얘가 1초에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 간 거야? 100m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100m 가고 수직 방향으로 5m 가니까 우리 눈에는 포물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겨냥해야 얘를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에 가서 내가 이제 인형 뽑는 것도 가르쳐 줬다. 알겠어? 니네 그 뭐 롯데월드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총 쏴가지고 인형 뽑는 거 있단 말이야. 알겠니? 어디 겨냥해야 돼? 같은 위치를 겨냥하는 거야. 알겠어? 그 인형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은 내 거다. 알겠니? 2개 뽑으면 하나는 기증이야. 알겠죠? 분명히 가르쳐줬다. 그래서 같은 높이를 겨냥하는 거야. 같은 높이. 내 말 이해 갔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변형도 된 적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아니고 잠깐 요 그림 잠깐 보고 올게. 요 그림이야. 자,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봐봐. 이 그림 보면 이 공 A공과 B공과 C공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떨어뜨렸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이게 교과서에 없니? 이거 갖고 왔는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있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야? 164페이지에 있대. 됐니? 얘네들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거지.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그렇지. 똑같이 떨어진 거야.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애들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지면에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동시에 떨어졌는데 수평 방향으로 C가 가장 멀리 갔네? 알겠니?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45m야. 아까 했지? 45m면 몇 미터, 몇 초 만에 떨어진 거야? 수직 방향으로. 3초 만에 떨어진 거지. 그런데 얘는 3초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야. B는 3초 동안에 수평 방향에 이만큼 간 거야. C는 3초 동안에 수평 방향에 이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했지만 수평 방향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간 거야? C가 더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거야? 무슨 속도야? 엄밀하게 말하면 수평 속도가 C가 제일 빠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물론 이걸 교과서에서 응용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요. 자, 봐.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교과서에 있었던 거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내. 얘는 여기서 던지고 얘는 여기서 던진 거야. 됐니? 얘는 여기서 던진 거, 얘는 여기서 던진 거야. A를 밑에 거를 잡고 위에 걸 B를 잡을게. 얘는 여기 떨어졌어. 그럼 B는 여기 떨어졌어. 동시에 같은 위치에 떨어졌어. 됐니? 그러면 속도 누가 더 빠른 거야? 이럴 때는. 이건 달리한 거지. 뭐가 다른 거야? 높이가 다르지. 그 높이가 달라. 그럼 높은 데 있는 놈이 어떻게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떨어졌을 거야. 그럼 TA. 얘는 여기서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TB.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 B가 더 커야 돼. 그러면 같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근데 A가 간 거리는 이만큼. 근데 B가 간 거리도 이만큼 수평 방향으로. 그럼 시간은 얘가 더 큰데 거리를 S라 그래. A, S, B는 같아 버리네. 됐어요? 그럼 속도는 누가 더 커야 돼? 시간이 짧은 놈이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더 속도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이야. 다만 문제를 뒤집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 아는 거야. 뭐하라? 높이가 같다면 바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조건 같은 거야. 그럼 수평 속도가 더 빠르면 그렇지 멀리 가는 거야. 다시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누가 먼저 도착해? 동시에 도착해. 그럼 수평 속도가 빠르면 멀리 가는 거야. 이걸 됐니? 누가 알았어? 이걸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 친구 뉴턴이 알았어. 나랑 굉장히 친했다 그랬잖아. 굉장히 친했던 내 친구는 이런 걸 알아내는 애야. 알겠니? 그래서 나는 걔랑 친해서 나는 이런 걸 가르치고 내 친구는 이런 걸 알아냈고 친하잖아. 알겠니? 친했거든. 친해. 알겠니? 같이 싸대기 때리고 막 그 같이 친할 정도. 됐니? 뉴턴 싸대기 때린 거 알아? 친하거든. 됐니? 됐어? 그래서 이걸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돼. 높은 산에서 속력을 달리는 포탄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자, 봐. 아주 유명한 그림이야. 지구의 곡률이야. 지구는 뭐야? 지구는 둥글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올 수 있어.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알겠니? 그래서 자꾸 걷는 거야.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기 위해서. 알겠니? 그래서 지구가 둥글어. 지구가 둥근 정도를 우리 뭐라 그래? 곡률이라 그래. 지구 곡률. 지구 곡률이 얼마냐면 안나. 지구 곡률이 얼마냐면 안나. 지구 곡률이 얼마냐면 안나. 지구 곡률이 얼마냐면 8km당 5m의 곡률을 가져. 즉 8km 운동을 직선으로 쭉 그면 어떻게 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서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높이가 5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됐니? 그래서 8km당 지구의 곡률은 얼마다? 5m다. 다시 지구의 곡률은 8km당 지구의 곡률은 얼마다? 5m다. 다시 지구의 곡률은 8km당 5m야. 이 5m 되게 중요하지. 왜? 자유낙하하면 1초에 몇 미터 떨어져? 5m 떨어지겠지. 그래서 내 친구 뉴턴은 이런 생각을 가져. 내가 여기서 대포를 쏘는데 이 대포의 포탄이 8km/s의 속도를 가진다면 8km/s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이 포탄은
땅에 안 떨어져. 왜냐? 얘가 수평으로 얼마가? 8km를 날아갔겠지, 이렇게. 됐니? 수평 속도가 8km를 날아갔겠지. 1초 만에. 근데 1초 만에 가속도 운동으로 몇 미터 떨어져야 돼? 1m 떨어져야 되겠지. 그럼 1초 만에 얘는 수평 속도로 8km를 갖고, 그림 좀 지저분해졌다. 여기 출발. 1초 만에 수평으로 8km를 갔지. 아까 곰돌이처럼. 근데 중력받아서 몇 미터 떨어져야 돼? 5m 딱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포탄은 실제로는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에 가 있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알아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8km/s보다 더 빠른 속도로 쏘면 8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쏘면 자 봐. 약 12km/s로 속도로 쏘면 1초 만에 얘는 몇 미터 가야 돼? 수평으로. 그렇지. 12km를 갔을 거야. 여기쯤 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떨어지기는 몇 미터 떨어지면 돼? 중력 방향으로. 여기 갈까? 중력이 이쪽이니까 여기서 몇 미터 떨어지면 돼? 이 방향으로. 5m만 떨어지면 돼. 5m. 5m만 떨어졌어. 그러면 아까 지표면에서 출발한 공이 지금 딱 5m 떨어지니까 지표면보다 한참 뭐에 있어? 높이에 있네. 됐니? 그러면 이 공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럼 조금 있으면 어디 있겠어? 더 가서 여기 있겠지?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구 궤도를 벗어나겠지. 알겠니? 그래서 만들어졌네. 뭐가 만들어진 거야?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던 거야. 우리가 지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뉴턴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뭘 벗어날 수 있었던 거야?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걸 이론상, 그 당시엔 안 됐지만 이론상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물체를 만들 수 있어. 얼마의 속도보다만 더 빠르면 돼? 그렇지. 8km/s의 속도보다 더 큰 속도의 비행 물체만 만들 수 있다면 됐니?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뉴턴의 생각이었던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 어때? 얼마든지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뉴턴이 생각한 거 됐니? 포탄이 매우 빠르게 발사되면 포탄은 지구에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는 애가 있을 거야. 내가 속도를 더 빠르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어떻게 돼? 더 빠르게 회전하는 거야. 와,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생각에 거듭해서 그래서 달이 지구 중심을 돌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달은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수평 방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를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등속도 운동으로 날아가고 있겠지. 근데 지구 중력 방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수평 방향과 가속도 운동이 딱 우리 공전 궤도를 그대로 돌고 있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 갔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구 공률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됐니? 뉴턴에 의해서 이런 원운동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마지막이야. 그래서 봐. 지구가 물체를 끄집어 당기는 힘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무슨 운동하고 있어? 저 달도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고 있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쟤는 중력 받아서 중력 가속도 운동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알겠니? 그러니까 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란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뭣도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인공위성도 무조건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제 몇 개 풀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그래서 165페이지 3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야. 자유낙하하는 물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해볼까요?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없어. 근데 수평 방향에서 연직 방향으로,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어이구, 연직 방향으로 받는 힘, 이것부터 가로부터 정리합시다. 됐니? 중력,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힘은 무슨力이 돼야 되겠어? 중력이 돼야 되겠죠. 중력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얘도 중력 받아서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거란다. 그 다음에 속도가 수평 방향으로 일정, 연직 방향으로 뭐 하고 있어야 돼? 등가속도. 얘도 일정하게 증가, 얘도 일정하게 증가, 얘도 등가속도, 얘도 등가속도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없어. 속도가 일정. 운동은 뭐라 그래야 돼? 힘이 없으니까 무슨 운동이라고 써야 돼? 여기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써야 되겠죠. 얘는 등속도. 등속도 운동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뭐라고 써야 된다 그랬죠? 아까? 일정하게 증가. 여기 일정하게 증가 쓰면 되겠죠. 내 말 이해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물리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4번입니다. 자, 높이가 같아요. 그림은 가만히 놓은 물체 A.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같은 높이.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얘는 가만히 놓았고 얘는 수평으로 던졌대요. 그럼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요? 바닥에 떨어지는 건 누가 결정해? 높이가 결정한다 그랬어. 근데 높이가 같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도착하겠네요. 됐죠? 어디서? 옳은 거는 동글뱅이고요. 옳지 않은 건 X합니다. 아이고. 바닥에 A, B 누가 먼저 도착해야 돼? A가 B보다 먼저 도착한대. 말돼 안 돼? 안 되죠. 동시에 도착해야 됩니다. 바닥에 도달하는 직전. 바닥에 도달하는 직전. 됐니? 연직 방향 속도. 연직 방향 속도는 수직 방향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가 다른 거야? 수평 방향의 속도만 다른 거야.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없고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고의 차 있는 거지. 그래서 AB가 같다. 연직 방향이니까 맞고. AB의 방향은 힘의 방향. 두 놈은 힘 뭐 받아? 중력을 받는 거지. 둘 다 중력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놈 다 힘의 방향은 중력 방향으로 갔다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 하자. 봐봐. 작년에 모 고등학교 문제인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했어. 얘가. 공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거야. 됐니? 그 봐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됐니?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려왔어. A, B, C를 지나는 포물선 운동이야. 이 포물선 하는 동안에 이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모두 같다. 다시 할게. A, B, C를 지나는 구간에서 이 포물선 하는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모두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지. 왜?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하던 말던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중력만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중력은 지면과 어떻게 해야 돼? 수직하게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힘의 방향은 모두 같다. 아주 맞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됐니? 포물선 운동하든 말든 힘의 방향은 무조건 무슨 방향이어야 돼? 중력 방향이어야 돼. 두 번째. 학교에서 변형 문제로 이렇게 낸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잘 봐. 두 번째. 아주 쉬운 문제인데 너희들이 다 낚여왔단 말이야. 됐니? 내가 여기서 사과를 던질 거야. 어떻게? 위로. 그랬더니 사과가 이렇게 떨어졌대. 됐니? 이 분필을 던질 거야. 그랬더니 위로 갔다 이렇게 떨어진 거지. 그러면 얘가 A점을 지나 최고점의 B를 지나서 최저점 C에 도착했어. 이렇게. 그럼 사과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떨어진 거지. A, B, C를 지나는 동안
받는 힘의 방향은 모두 같다. 맞아, 틀려? A, B, C를 지나는 동안 힘을 받는 힘의 방향은 모두 같다. 맞아, 틀려? 맞지, 뭐 틀려. 제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어떻게 무슨 력 받아? 중력 받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 아래쪽으로 중력 받았고 여기서 얘가 잠깐 섰다 내려왔대. 그게 뭔 상관이야. 중력 받았고 얘가 땅에 떨어져도 중력 받았겠지. 힘의 방향이 달라진 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을 받습니다. 걔가 포물선 운동하든 위아래로 내려가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